안녕하세요. 프리미어 프로 편집 마스터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프리미어 프로에서 영상을 좀 더 다이내믹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줄 핵심 기능들을 배워볼 건데요. 장면 확대, 회전, 이동, 불투명도 조절, 그리고 영상의 몰입도를 높여주는 줌인, 줌아웃 효과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타임라인 패널에 영상 소스를 준비해주세요. 준비한 영상 소스를 클릭하면 효과 컨트롤 패널의 모션, 불투명도, 시간 다시 매핑, 이렇게 3가지 기본 효과가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모션 효과의 위치와 비율 조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는 영상이 화면에 어디에 있을지를 결정하는 옵션인데요. 가로축과 세로축 값을 조절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값을 클릭해 직접 입력해도 되고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에서 좌우로 드래그하여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가로축 값을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영상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영상이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세로축도 마찬가지로 위로 움직이려면 값을 작게, 아래로 움직이려면 값을 크게 조절하면 됩니다. 그런데 위치는 옵션 값 변경으로만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모션 글자 자체를 클릭하면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 영상 주변에 조절점이 생기고 이 상태에서 영상을 마우스로 직접 드래그해서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고 조절점을 드래그하면 영상 크기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비율 조정은 영상의 크기를 결정하는 옵션으로 위치와 마찬가지로 값을 직접 입력하거나 마우스로 좌우 드래그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영상이 작아지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커지겠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영상 크기를 조절할 때 어떤 지점을 기준으로 커지고 작아지는지 혹시 아셨나요? 바로 기준점입니다. 기준점 옵션을 클릭하면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에 기준점 표시가 나타나는데요. 이 기준점을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해서 옮겨보세요. 예를 들어 영상 속 가로수로 기준점을 이동시킨 후 비율 조정 값을 조절하면 가로수를 기준으로 영상이 확대 축소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의 특정 부분을 강조하고 싶을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실제 위치와 크기 값을 조절해서 영상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위치의 가로축 1500, 세로축 600, 비율 조정은 150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값을 설정하고 영상을 재생해 보면 지정한 위치와 크기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재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면서 위치나 크기가 점점 바뀌는 효과를 넣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키프레임을 설정해 주면 됩니다. 키프레임은 시간에 따라 위치나 크기 값이 변할 수 있도록 프레임 값을 원하는 시간 위치에 저장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금 적용한 값을 취소하고 영상을 원래대로 되돌리려면 모션 효과 이름 오른쪽에 있는 효과 재설정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깔끔하게 초기화됩니다. 이제 영상 시작부터 끝까지 점점 크기가 커지면서 가로수가 화면 중앙으로 이동되도록 적용해 보겠습니다. 모션 효과 재설정으로 기준점이 초기화되었기 때문에 기준점 옵션을 클릭해 다시 가로수로 위치를 이동시켜 주세요. 효과 컨트롤 패널 오른쪽에 있는 타임 인디케이터를 클립 맨 앞으로 이동시킨 다음 위치와 비율 조정 옵션 앞에 있는 애니메이션 켜기 끄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타임 인디케이터 위치에 키프레임이 하나씩 생겼죠? 이건 현재 위치와 크기 값이 이 시점에 저장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타임 인디케이터를 클립 끝부분으로 이동합니다. 키프레임이 생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위치와 크기 값을 입력하면 타임 인디케이터가 있는 위치에 자동으로 새로운 키프레임이 생성됩니다. 위치는 가로축 1500, 세로축 600, 비율 조정은 150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값이 입력되자마자 영상 끝부분에 키프레임이 생성되었습니다. 이제 타임라인 패널에서 영상을 재생해 보면 영상이 끝날 때까지 위치와 크기가 점점 변경되면서 재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상에 역동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회전 모션입니다. 우주인 이미지에 회전 효과를 적용해서 회전하며 움직이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타임라인 패널에 있는 우주인 이미지 클립을 클릭한 다음 효과 컨트롤 패널을 확인해 주세요. 회전 효과도 역시 모션 효과에 있는 회전 옵션 값을 조정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값을 클릭해서 직접 입력하거나 마우스로 좌우 드래그하여 조절합니다.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값이 작아지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값이 커지면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그럼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우주인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회전하도록 회전 옵션에 키프레임을 적용해 볼까요? 효과 컨트롤 패널 오른쪽에 있는 타임 인디케이터를 클립 맨 앞으로 이동시킨 다음 회전 옵션 앞에 있는 애니메이션 켜기 끄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타임 인디케이터 위치에 키프레임이 하나 생겼죠? 현재 설정된 0값이 키프레임으로 저장된 겁니다. 이제 타임 인디케이터를 클립 끝부분으로 이동한 후 회전값에 -360을 입력합니다.
값을 입력하자마자 타임 인디케이터가 있는 위치에 자동으로 키프레임이 생성되었습니다. 영상을 재생해보면 영상 시작 부분의 0도에서 끝부분의 마이너스 360도까지 우주인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동까지 하면서 회전하도록 위치 옵션에도 추가로 키프레임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다시 클립 맨 앞으로 타임 인디케이터를 위치시켜주고 위치 옵션의 애니메이션 켜기 끄기 아이콘을 클릭해서 키프레임을 생성합니다. 이제 타임 인디케이터를 클립 끝부분으로 이동한 후 모션 효과 이름 부분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 우주인 이미지의 조절점이 생깁니다. 이 상태에서 원하는 위치로 우주인을 직접 드래그해서 이동시켜주세요. 효과 컨트롤 패널에서 값을 변경해 이동해도 되지만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에서 직접 드래그하는 게 더 직관적이고 편할 때가 많습니다. 우주인을 이동시키자마자 효과 컨트롤 패널의 타임 인디케이터 위치에 방금 설정한 위치가 키프레임으로 생성되었습니다. 이제 타임라인 패널에서 영상을 재생해보면 우주인이 한 바퀴 회전하면서 화면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훨씬 생동감 넘치죠? 다음은 영상이나 자막이 서서히 나타났다 사라지는 페이드인과 페이드아웃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효과는 불투명도 옵션에 키프레임을 적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불투명도 값은 0에 가까워질수록 비디오 클립이 투명해지면서 사라지기 때문에 까만 배경이 나타나고 100에 가까워질수록 다시 원래의 영상이 나타납니다. 페이드 인아웃은 효과 패널에 교차 디졸브 효과를 적용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차 디졸브는 비디오 클립의 처음과 끝부분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클립 중간 원하는 부분에 적용하고 싶다면 오늘 배울 불투명도 효과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럼 먼저 영상이 서서히 나타나도록 페이드인 효과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 있는 영상 클립을 선택하면 효과 컨트롤 패널에 불투명도 효과가 나타납니다. 패널 오른쪽에서 타임 인디케이터를 클립 맨 앞으로 이동시킨 후 불투명도 옵션 값에 0을 입력합니다. 또는 옵션 값을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에서 왼쪽으로 드래그하여 조절해도 됩니다. 0에 가까워질수록 영상이 투명해지면서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이제 불투명도 옵션의 애니메이션 켜기 끄기 아이콘을 클릭해주세요. 타임 인디케이터 위치에 키프레임이 생성되었습니다. 불투명도 옵션값 0이 키프레임으로 저장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상이 서서히 나타나는 시간을 약 1초 정도로 주기 위해 타임 인디케이터를 약 1초 뒤로 이동시킵니다. 만약 정확한 시간을 입력해서 이동하려면 타임 코드 부분에 직접 시간을 입력하거나 타임라인 패널에서 타임 인디케이터 위치를 조정해주면 됩니다. 영상이 12초 10프레임에서 시작하니까 13초 10프레임으로 맞추겠습니다. 타임코드의 값을 직접 입력하려면 1310 입력 후 엔터키를 치면 해당 위치로 이동됩니다. 이제 불투명도 옵션 값에 100을 입력하면 타임 인디케이터 위치에 키프레임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해당 부분만 재생해보면 영상이 서서히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상이 바뀌는 부분에 페이드인 효과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끝나기 전에 두 번째 영상을 페이드인 하기 위해 두 번째 영상을 첫 번째 영상 끝부분에 겹치도록 배치했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두 번째 영상을 클릭하고 첫 번째 영상 클립에 적용했던 것과 동일하게 작업해줍니다. 효과 컨트롤 패널 오른쪽 타임 인디케이터를 클립 맨 앞으로 이동시킨 후 불투명도 옵션 값에 0을 입력해서 투명한 상태로 만들고 애니메이션 켜기 끄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제 타임 인디케이터를 첫 번째 영상이 끝나는 지점으로 이동시켜줍니다. 효과 컨트롤 패널에서 조절해도 되지만 더 정확한 지점을 찾고 싶다면 타임라인 패널에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타임 인디케이터를 이동해보세요. 클립 끝부분에 자동으로 스냅 표시가 됩니다. 타임 인디케이터를 위치시켰으면 이제 불투명도 옵션 값에 100을 입력합니다. 해당 위치에 키프레임이 자동으로 생성되었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영상을 재생해보면 두 번째 영상이 서서히 페이드인 되면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상 끝부분에 페이드아웃을 적용하겠습니다. 먼저 타임라인 패널에서 첫 번째 영상 클립을 클릭해주세요. 영상이 17초 9프레임에서 끝나니까 타임 인디케이터를 약 1초 전인 16초 9로 이동하겠습니다. 불투명도 옵션 옆에 있는 키프레임 추가 제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옵션 값을 변경하면 키프레임이 자동 생성되지만 지금은 변경 없이 불투명도 값 100 그대로 키프레임을 생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 아이콘을 클릭한 것입니다. 이제 타임 인디케이터를 클립 끝으로 이동하고 불투명도 값에 0을 입력하면 키프레임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두 번째 영상 클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영상을 재생해보면 화면이 어두워지면서 서서히 페이드 아웃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불투명도 옵션 조정 방법 잘 이해하셨나요? 마지막으로 영상의 특정 부분을 강조하고 몰입도를 높이는 데 사용되는 줌인과 줌아웃 효과를 배워보겠습니다. 특히 그냥 확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속도감을 조절해서 더 자연스러운 줌 효과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영상은 일반적인 줌인 확대 효과를 적용한 것이고, 오른쪽은 자연스러운 속도감으로 줌인한 영상입니다. 차이가 조금 느껴지시나요? 왼쪽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속도로 줌인이 되는 반면에 오른쪽은 좀 더 빠르게 줌인되면서 훨씬 자연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줌인, 줌아웃 효과를 적용하기 전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기준점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영상 클립이 선택된 상태에서 효과 컨트롤 패널의 기준점 옵션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화면에 이런 모양 아이콘이 중간에 보이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비율 조정 옵션 값을 변경하면 이 기준점을 중심으로 영상이 확대되고 축소됩니다. 따라서 영상에서 줌인을 해야 할 기준 지점으로 기준점을 드래그해서 이동시켜 주시면 해당 기준점을 중심으로 영상을 확대 축소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를 확대하기 위해 저는 이 정도쯤으로 기준점을 위치시킬게요. 이제 줌인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 영상을 재생하면서 줌인하고 싶은 지점으로 타임 인디케이터를 위치시킵니다. 효과 컨트롤 패널에서 비율 조정 앞에 있는 애니메이션 켜기 끄기를 클릭하면 키프레임이 추가되는데, 이 지점이 줌인 확대 시작 지점입니다. 이제 원하는 줌인 종료 지점으로 타임 인디케이터를 위치시키고 키프레임 추가 제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키프레임이 하나 더 추가되었죠? 이 위치에 확대하고 싶은 비율 조정 값을 입력해주세요. 저는 200을 입력해서 영상을 2배로 확대시켰습니다. 두 번째 키프레임의 비율 조정 값이 200으로 저장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을 재생해보면 일정한 속도로 영상이 줌인 확대됩니다. 비율 조정 옵션을 열어보시면 속도값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줌인 시작부터 끝 지점까지 속도값이 일직선으로 표시된 것은 일정한 속도로 확대된다는 뜻입니다. 키프레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보면 기본값인 선형으로 선택된 상태입니다. 이제 속도감 있는 줌인을 위해 키프레임 2개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선택해주세요. 키프레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가속 프레임을 선택합니다. 영상을 재생해보면 속도감 있게 줌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율 조정 옵션에서 속도값을 보시면 줌인 시작 지점에서 속도값이 빨랐다가 종료 지점으로 가면서 점점 느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키프레임을 가속 프레임 대신 감속 프레임으로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키보드에서 컨트롤 Z를 눌러 키프레임을 다시 선형 상태로 되돌립니다. 두 개의 키프레임이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이번에는 감속 프레임을 선택합니다. 비율 조정 옵션에서 속도값을 보시면 가속 프레임과 반대로 줌인 시작 지점에서는 느렸다가 종료 지점으로 갈수록 점점 빨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형, 가속 프레임, 감속 프레임 세 가지를 한번 비교해보면 미세하지만 속도감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 속도 조절을 잘 활용하면 정말 전문가 같은 영상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줌아웃 축소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줌아웃 축소 시작 지점으로 타임 인디케이터를 이동한 후 키프레임 추가 제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제 줌아웃 종료 지점으로 타임 인디케이터를 위치한 후 키프레임 추가 제거 아이콘을 다시 클릭하고 비율 조정 옵션 값에 100을 입력합니다. 두 개의 키프레임을 드래그하여 선택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베지어로 적용되어 있는데요. 속도값을 보시면 중간 지점까지는 점점 빨라지다가 중간 이후부터 점점 느려집니다. 만약 가속 프레임 또는 감속 프레임으로 적용하고 싶다면 키프레임을 먼저 선형으로 선택해서 기본값으로 변경하신 후 다시 가속 프레임이나 감속 프레임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프리미어 프로에서 장면의 확대, 회전, 이동, 그리고 불투명도 조절, 마지막으로 줌 인아웃 효과까지 모션과 키프레임을 활용해서 영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활용하면 영상 편집의 퀄리티를 훨씬 높일 수 있으실 거예요. 영상에 대한 설명 요약본은 베이직 등급 이상 회원께 PDF 파일로 제공되고 플러스 등급은 예시 프로젝트 파일 다운로드도 가능하니 실습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